보름이 가까워지고 있나 봅니다. 라오스의 달입니다. 달 위로 북극성 비슷한 게 보이는데요. 제가 북두칠성 찾으려고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북두칠성 좀 찾아보려고 그렇게 해도 비스무리한 것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라오스도 청명한 날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총총 떴을 때는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북두칠성이 모형이 바뀌었을 일은 없는데 이거 찾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오늘 역시도 갈 저 위쪽으로 북극성은 보여요. 북극성 나침판으로 제가 측정해 보니까 북극성 맞습니다. 근데 북두칠성이 어디로 숨었나요? 계속 찾아봅니다. 네, 한국 분들이 해외여행을 코로나 기간 때는 이제 못 나가시다가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일본을 우리 한국 분들이 한 520만 명 정도 가셨네요, 지난해. 그 다음에 베트남을 작년 한 해에 1760만 명이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그 중에 한국인이 457만 명, 대략 26% 정도요. 중국인이 374만 명, 대만 사람들이 베트남을 129만 명 정도 왔네요. 우리 한국의 성인 총 5,350만 중에서 성인을 뭐 한 3,800만 잡았을 때 보통 1,400만이 해외여행을 가십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라오스는 보통 평균 1년에 35만 명 정도 라오스에 오세요. 그러면 저 강 건너 태국 땅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190만 명 정도 가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태국을 조금 덜 가시는 거고, 중국을 우리가 많이 더 갈 것 같아요. 중국이 한국인들이 이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전엔 중국 갈 때 그 비자 받고 좀 불편했었거든요. 체류 기간도 많이 안 주고, 보름밖에 안 주고. 중국도 많이 갈 것 같고, 그런데 베트남에 우리가 1등으로 많이 갔지만 최근에 베트남 쪽에 하노이고 뭐 호치민이고 다낭이고 뭐 호이안이고 많이 취소가 되었더랍니다. 뭐 비행기 참사와 국내 정세를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제가 말로는 여행 전문 유튜버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 분들이 동남아시아를 얼마나 찾아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나름대로 단연간 뭐 한 30년 가까이 여행업을 하면서 얻은 결론은 베트남은 가족 단위가 많이 가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뭐 하노이와 호치민, 베트남 남부 북부는 장년층들이 많이 가시고요. 뭐 나짱, 나트랑 같은데 호이안 이쪽은 젊은 층들이 많이 갑니다. 또 어린아이 자녀들을 데리고 많이 가요. 태국 치앙마이는 부부 동반이 많이 오고요. 친목 회원들 사이에서 남녀 비율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요. 치앙마이의 남자들 팀만 계속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치앙마이도 남자 팀들이 오기는 많이 옵니다만
치앙마이는 남자분들이 오셔서 유흥을 즐기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지금은 좀 더 만만치 않아요. 근데 라오스는 한 해에 35만 명 정도 오시는데 남성 비율이 아마 30만 명 이상일 겁니다. 사실은 좀 더 되겠죠. 그런데 그 남성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은 저렴하고 좀 더 때묻지 않고 한국에서 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해소하는데 마음 놓고 해도 괜찮은 나라라는 그런 그릇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공항에 나가보면 남자분들만 많이 오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근데 제가 라오스 살면서 이렇게 라오스 거리 영상이나 라오스 시장이나 뭐 야시장을 제가 비춥니다. 근데 그 비출 때 영상을 유심히 보면 라오스 분들의 표정이라든지 그분들이 제가 지나가는 카메라 앞에 보여지는 그분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면 라오스가 저는 보이더라고요. 제가 태국 치앙마이에 있을 때 또는 한국에서 여행업을 할 때, 뭐 북경을 갔을 때, 상해를 갔을 때, 뭐 캄보디아, 시엠립을 갔을 때, 필리핀 세부를 갔을 때, 인도네시아 뭐 발리를 가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다 다녀봤는데 표정들이 다 틀려요. 태국 사람들이 기쁜 표정 2위 정도 되고요. 밝은 표정 1위는 역시 라오스입니다. 그만큼 고민 없이 사는 거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막 기쁜 모습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그 이슬람교 사회 규범이 강하죠. 여성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죠.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지만 뭐 국가가 그렇게 국민들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관리하지를 않습니다. 국민들이 대다수 자유롭게 행동들을 하세요. 그리고 라오스에서는 라오스 국민들 기준으로 봐서는 약간의 돈만 있으면 서너 식구가 살아가는데 뭐 7, 80만 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갑니다. 라오스 국민들이 그 아기를 낳을 때요, 출산할 때, 요 비엔티엔에서 가장 큰 병원, 백산병원, 국립병원이죠, 백산병원. 백산병원 가서 2박 3일 입원하고 자연분만 했을 때, 한 90불 정도, 한국 돈 한 돈 10만 원, 11만 원이면 아기 출산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3개월부터 정기검진, 산모가 가잖아요. 뭐 한국 돈 한 돈 1,000원 정도 미만으로 정기검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라오스 사람들이 고민이 없죠. 뭐 국민들이 신용카드가 있고, 국민들이 뭐 주식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에 집어넣고, 뭐 현물 거래를 하고, 재테크하고, 그 라오스 분들은 그냥 재테크라고 하면 그냥 금방 가서 금 사서 가지고 계시는 게 재테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이 느끼실 때는 부족한 삶, 낙후된 삶, 삶의 질이 열악한 곳으로 인식을 하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제 영상을, 근데 왜 제 영상은 영상 수도 동남아시아 유튜버 중에서 가장 많은 1,500개인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대중성이 없다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뿌려지는 노출이 안 돼요. 그 제 영상을
어디 가면 내 영상이 숨어 있나 그걸 보다 보니까 다른 영상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후진국, 최빈국, 싸게 즐기는 거, 이런 콘텐츠를 지나가는 과객 유튜버들이 막 뿌려놓은 거예요.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정말 그 돈만 가지면 그게 가능합니까? 라오스 빨리 가야 되겠네요. 라오스를 안 오면 안 되는 이유,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 컨텐츠를 많은 구독자님들이 컨텐츠에 변경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들처럼 대중적이고 그 가시 없는 말을 많이 하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띄우면 노출 지원이 될 텐데 왜 꼭 굳이 현실, 진실, 사실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갇혀서 영상을 만드시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의도고 지금도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남이 들으실 때는 영상 1500개 이제 구독자 7000명 좀 넘었네 하고 비웃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속도로 7000분 이상의 구독자를 모셨다는 것은 저는 그 구독자님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고요. 제 스스로에 대해서도 만족을 합니다. 언젠가 7000이 만이 될 것이고 그 만이 15,000, 2만 그러다가 어쩌다가 운 좋고 정말 구색 좋고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영상 하나 터지면 제 영상 중에서도 구독자 1200명, 500명 붙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욕심을 내지 않지만 동남아시아라든지 이 태국, 라오스, 특히 라오스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보고 오셔서 오류는 없어. 그분 얘기한 게 맞네. 그 정도 이야기만 들어도 저는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오래전 영상부터 보시면 라오스에서 국제 결혼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라는 거를 모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짐작을 하세요. 라오스 와서 한 달 살게 하는 비용? 얼마 정도 가지고 오면 충분히 쓰겠구나. 그것도 답이 있고요. 아쉬운 대로 한 달 와서 애인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도 여기 와서 창업하는 비용이라든지 창업하는 요령,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이나 임야, 대지, 토지 이런 거래에 대해서 라오스 법을 위반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매도를 했던 그것이 라오스 정부에서 털자고 덤비면 모두 압류당한다는 것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라오스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또 그렇게 오시다 보면 제 앞으로도 많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제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한국 분들이 동남아시아 어디를 그렇게 많이 가시고 라오스는 언제 많이 오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오늘 전반부에 한국인 해외여행객들이 움직이는 곳과 그 인원, 여행 규모, 방문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인터넷의 자료들에 라오스가 소개가 되어 있고 영상들이 라오스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만 정확한 역사라든지 문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또 한국인이 라오스에 오셔서 기름에 물 돌듯이 따로 돌지 않고 이분들의 살아오는 삶 속에
우리가 흡수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알람 설정, 댓글,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매일 영상 만들려는 그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일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내일 영상이 올라갈 때는 또 월요일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날이 춥다고 하니까 겹겹이 보온 잘 하고 옷 입으시고, 갑자기 추운 데로 나가실 때는 마스크 쓰시고 조금 체온을 높인 상태에서 외출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